자, 요거 내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손바닥을 펴시고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걸 접어요. 이렇게. 여기에 올라오면 장장근이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없는 겁니다. 요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지금 있으니까 자, 여섯 번째, 세 번째 눈꺼풀 순막입니다. 윗 눈꺼풀, 아래 눈꺼풀 있지만 새나 파충류는 옆 눈꺼풀도 있어요. 코 안쪽에서 눈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 번째 눈꺼풀이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보통 조류 아니면 파충류고 유일하게 포유류 중에서는 칼라바르 앙완티보, 칼라바르 갈라고 얘만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있냐? 눈을 보호하는 역할인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사람은 없냐? 지금 보시면 아시죠? 이게 씌워지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흐려 보입니다. 새들은 약간 시각을 포기하더라도 날아다니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야겠죠. 칼라바르 앙완티보 얘도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다니면 자꾸 이게 가시덤불 막 곤충 같은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세 번째 눈꺼풀이 있는 동물들이 있는 거고 사람은 시각을 또렷하게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도 이렇게 유전적인 기형이랄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요겁니다. 지금 요게 세 번째 눈꺼풀 흔적입니다. 말 그대로 흔적 기관. 이 흔적을 반월추벽이라고 합니다. 사람 눈에 다 있습니다. 지금 거울 보시면 이 반월추벽이 다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이 파충류이던 시절의 세 번째 눈꺼풀의 흔적이라는 거죠. 이 흔적을 반월추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뭐 흔적으로 남아있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반월추벽은 역할이 있나? 뭐 면역에 약간의 뭐 기능이 있을 걸로 뭐 추측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기능은 없고 그냥 흔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능이 없더라도 생존에 적어 있다고 분리할 건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잇모근. 털 세운 근입니다. 털을 세우는 근육이죠. 요게 지금 잇모근이고 동물들이 털을 세울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추울 때 털을 쫙 세우면 패딩처럼 보온 효과가 딱 생기겠죠. 두 번째는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자기 털을 쫙 세워가지고 몸집을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딱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름 돋을 때 똑같습니다. 너무 추울 때 닭살 돋죠. 또 소름 돋을 때 소름 돋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한테 잇모근의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없냐? 털이 없는 거죠. 털이. 잇모근이 사라진 게 아니라 털이 사라진 겁니다. 추울 때 기능을 해줄 털도 없는데 새우는 척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맹수를 만났을 때 털도 없는데 몸집을 크게 만드는 잇모근만 작용하고 닭살만 돋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왜 털이 없는데 이 털 세운 근육만 남아있냐? 지금 사람에서 기능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털 세운 근육이랑 이 모낭이랑 모근세포랑 한 세트로 다 있어야 머리가 자란다는 게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잇모근이 부착돼 있으면 탈모가 생겨도 다시 날 가능성이 있는데 잇모근마저 손상된 모근은 비가역성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발 재생 사이클을 조절하는 줄기세포 틈새 환경, 줄기세포 니치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잇모근은 탈모라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이름이 굉장히 긴데 제5족지 세 번째 마디뼈. 다섯 번째 발가락의 끝 마디가 3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발가락이 이렇게 1, 2, 3, 4, 5번 있잖아요. 엄지발가락 마디뼈는 2개입니다. 거의 100% 2개고. 근데 두 번째부터 다 3개예요. 원래 3개인데 2개인 사람도 조금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있고 심지어 다섯 번째 발가락은 2개인 사람이 12%에서 72%. 2개인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제일 2개인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새끼 발가락의 마디뼈는 2개인 사람이 72%, 3개인 사람이 27%밖에 안 돼요. 네, 영국, 프랑스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인도가 2개인 사람이 제일 작아요. 12%, 3개인 사람이 88%.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원래 왜 3개였나? 원숭이들 손이 아니고 발입니다. 자, 발하고 손이 똑같이 생겼죠. 발도 손하고 똑같은 기능을 했어요. 원숭이들은. 소위 말해 잡는 발이고 사람은 완벽히 손과 발의 기능이 분리됐죠. 발은 이제 걷기만 하잖아요. 사람은. 잡는 기능이 없죠. 이 원숭이처럼 마디가 많을 필요가 전혀 없고 2개 아니라 뭐 1개만 있어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줄어든 거고 아마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9번째 장장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잡는 겁니다. 원숭이들 이렇게 잡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보면 여기 이 보면 이렇게 잡을 때 인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장장근입니다. 장장근이라는 거는 동물들한테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잡을 때 팍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잡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장장근이 중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나무에 매달려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장근이 굉장히 퇴화됐습니다. 사람은 거의 뭐 근육이 안 남아있고 인대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뭐 거의 안 남아있어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장장근이 있고 없고의 사람의 악력의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있고 없고라는 말은 뭐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장장근이 없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짐바브웨 1.5% 제일 낮지만 한국인 4%, 백인 미국인이 15%, 터키는 64%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장장근이. 자, 요거 내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손바닥을 펴시고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걸 접어요, 이렇게. 여기에 올라오면 장장근이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없는 겁니다. 요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지금 있으니까 한국의 96%에 들어가고 없는 사람은 한국의 4%에 들어가는 더 진화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든 인대만 남은 이 근육의 기능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얘는 전혀 지금 기능이 없습니다. 장장근이 있는 4%와 없는 96%의 한국인끼리 악력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쓰냐면 우리 야구 선수들 인대 끊어졌을 때 수술용 스페어 인대로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떼서 그냥 재건 수술할 때 붙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떼도 된다는 거죠. 아무 기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10번 족척근입니다. 아까 건 팔이고 족척근은 다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얘는 더 가늡니다. 완전히 진짜 이거는 뭐 근육이 정말 형체만 남아있는 장단지 이렇게 길게 완전히 인대만 딱 남아있는데 동물들은 이게 굉장히 컸어요. 사족보행할 때 달리기 할 때 뒤꿈치를 팍팍 차주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제 사족보행을 안 하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 동물들은 지금 히말라야 원숭이 발바닥 해부 사진도 보시면 족척근 인대가 발가락 5개로 쫙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은 족척근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발 뒤꿈치 뼈에 그냥 붙고 말아요. 정말 인대도 아니고 뭐 거의 신경만하게 남아있거든요. 오죽하면은 의대 1년차 해부학 실습할 때 의대생들이 이거 보고 신경인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이 족척근의 별명이 신입생의 신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쓸모가 뭐가 있냐?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팔 힘줄이 끊어지면 장장근 끊어가지고 붙이고 다리 힘줄 끊어지면 족척근 힘줄 끊어가지고 붙일 정도로 떼도 되는 발 이거 차는 힘이나 이런 데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신경인 줄로만 알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 다리, 발의 자세의 그 감각을 수용하는 센서 역할을 한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발목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이다. 소위 말해서 자세, 균형을 잡거나 뭐 지금 발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감각을 느끼는 센서다. 아마도 이제 낙상이나 이런 데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근력이나 이런 데 차이는 없지만 쓸모가 너무나 있는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11번째 추체근입니다. 얘는 정말로 진짜 흔적기관입니다. 추체근이 뭐냐면 우리 식스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복직근이라고 하는데 복직근 끝에부터 해가지고 우리 치골, 생식기 있는 부위 쪽으로 정말 작은 근육이에요. 듣보 근육이긴 한데 얘가 뭐냐 인간이 유대류이던 시절에 인간이 캥거루처럼 주머니가 있던 시절에 무슨 말이냐면 포유류가 뭐 처음부터 새끼를 낳았을 것 같지만 포유류도 처음에는 알을 낳았어요. 그게 단공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유류가 단공류, 유대류, 태반류 순서로 진화를 하거든요. 임신해가지고 태반에서 이제 아기를 다 키워가지고 완전체로 이렇게 나가는 게 태반류인데 주머니에 있던 시절도 있다는 거죠. 그때 유용하게 그 주머니를 잡아당기던 근육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서부 북고리 왈라비 해부도를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달리스 머슬, 피라미드 근육, 추체근이 굉장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어디쯤 연결된 근육이겠죠. 아무런 기능이 없고 실제로 사람도 20%가 이 추체근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없어지고 있는, 이미 소실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래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시간은 길겠지만. 자, 12번째 부유방입니다. 자, 우리 산모님들 출산하고 나시면 겨드랑이가 막 붓고 부유방이 생기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붓는다고 다 부유방은 아니고 초음파를 해봤을 때 유선 조직이 보이면 그게 이제 부유방이고 부유방도 있고 부유두도 있어요. 마마리 크레스트라고 해서 전능선이라고 있어요. 젖이 나오는 이제 능선이 있다는 거죠.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배에 이렇게 유두가 쫙 이렇게 배열되는 원래 동물은 그랬다는 거죠. 포유류들은. 근데 이제 사람은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다 보면 1개씩 더 생기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부유방이고 부유방 생기는 게 0.2에서 6%. 일본인이 가장 높아서 6% 정도 생기고 코카서스 백인이 가장 낮아서 0.2% 정도는 부유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부유방이 생기면 3분의 2가 겨드랑이 쪽에 생기고요. 흉부, 복부, 음부, 넓적다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마리 크레스트 쭉 따라서. 애초에 동물은 왜 그렇게 많고 사람은 왜 한 쌍밖에 없나? 정확하게 한 번에 낳는 새끼의 수와 유방의 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돼지는 한 번에 8에서 12마리를 낳기 때문에 유도의 개수가 12개에서 18개고 개는 6에서 8마리를 한 번에 낳기 때문에 8개에서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많게 나오죠. 사람은 이제 보통 쌍둥이까지 낳기 때문에 2개 한 쌍이 있는 거고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줄었나? 장공류, 아까 말한 그 알 낳는 쥐들은 아예 유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젖 분비 샘이라고 해서 땀샘처럼 그냥 젖이 이렇게 땀처럼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젖 분비판 복부에 있었습니다. 복부에서 땀샘처럼 이렇게 젖이 막 흘러나왔고 초기 수유류 1억 6천만 년 전에 유두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생기고 사람처럼 흉부에 있는 게 아니라 복부를 쭉 따라서 한 4개에서 12개 정도 있었고 초기 영장류 여우원숭이 6,500만 년 전에 얘부터는 한 3쌍 정도 보통 흉부에 한 쌍, 복부에 2쌍, 뭐 그 정도,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정도 새끼를 낳은 거죠. 그리고 타르시아, 얘부터는 2-3쌍인데 흉부에 한 쌍, 복부에 2쌍인데 복부에 있는 2쌍은 이제 기능이 없어집니다. 흉부에 한 쌍만 기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진원류, 요 4천만 년 전부터 신세계 원숭이부터는 드디어 사람하고 똑같이 흉부에 한 쌍만 남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한 마리 내지는 2마리만 낳은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한 번에 한 명 내지는 쌍둥이 정도, 뭐 정말 많아봐야 3쌍둥이 정도 평균적으로 낳기 때문에 한 쌍만 있는 건데 0.2에서 6%는 한 개가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오늘 가장 궁금하신 페로몬. 사람이 냄새만으로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가? 이게 페로몬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페로몬을 맡을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콥슨 기관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서골비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페로몬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한 세트가 3가지 장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서골비 기관이 있고 이 수용체로부터 다이렉트로 뇌하고 연결되는 신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뇌에서 서골비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페로몬을 인지하는 부후각망울 이 3개가 다 있어야 우리가 페로몬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냐? 서골비 기관도 흔적만 남았고 그 흔적도 50에서 92%만 있어요. 그러니까 8에서 50%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신경이 없어요. 사람은 끊어져 있습니다.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뇌 부후각 망울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관장하는 유전자인 TRPC2 유전자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페로몬을 맡을 수 없다. 땀 냄새에서 뭐 페로몬이 뭐 나올 거라든지 페로몬 향수만 딱 뿌려가지고 이성을 유혹해볼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양이만 해도 사실은 야콥슨 기관, 서골비 기관이 여기 앞니 뒤에 있어요. 뭐 고양이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페로몬을 맡았을 때 그 페로몬을 뇌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상을 찡그립니다. 이렇게 찡그려서 빨아 당기는 거죠, 이 페로몬을. 이거를 플레멘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페로몬을 전달하고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지만 사람은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페로몬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사람이 페로몬이 나오냐? 아니, 애초에 페로몬이 뭐냐? 페로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이성을 유혹하는 짝짓기 교미 호르몬. 이게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스테논이라고 해서 이거를 암컷 돼지가 맡으면 교미 자세를 취합니다. 스탠딩 리프렉스라고 하는. 그게 뭐 사람에도 뭐 안드로스타디에논 이런 것들이 뭐 분비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더 강력한 거는 어미 새끼 유대 페로몬, 토끼의 유선 페로몬, 그러니까 토끼의 유주 분비 호르몬은 이걸 맡게 되면 새끼 토끼들이 젖을 문다는 거죠. 먹이를 먹게 만드는 이런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도 있고 사람에서 모유 냄새가 그런 걸 유도하느냐 뭐 조금 연구는 있긴 하지만 이건 온전치 않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페로몬이 메인 역할은 경계 공포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페로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고양이, 개 영역 표시하고 공포를 주기도 하고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는 이런 의사전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로몬은 이성을 유혹하는 그것만이 기능이 아니라 그런 걸 포함하는 후각으로서 의사전달을 하는 소통 호르몬이라는 거죠. 냄새 소통 호르몬이 페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서 땀 냄새가 뭐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뭐 코르티솔이 쫙 올라간다 이런 연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그걸 맡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그럼 왜 꺼져 있냐? 귀 움직임 근육하고 이유가 똑같다는 거죠. 딱 그 카타리니 혓비의 원료, 코가 납작하고 밑을 향하는 구세계 원숭이부터 페로몬을 맡을 수 있는 기능이 꺼지게 되는데 삼색시를 보게 되고 야행성에서 주행성으로 바뀌고 언어 소통이 발달하게 되고 청각보다 시각에 의존하는 확률이 훨씬 커지게 되고 사람을 쳐다보고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데 귀를 움직여 가지고는 표정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냄새로 의사소통할 필요 없이 보고 말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냄새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을 보는 삼색시도 이 시기에 얻어졌기 때문에 페로몬으로 암컷의 생리주기나 발정기를 표현할 필요가 없이 암컷의 생식기가 부풀어 오르는 걸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더욱
원숭이들보다 얼굴이 평평해지고 납작해지면서 가뜩이나 이 감각기관 같은 걸 코 쪽에 막 넣을 자리도 없어졌어요. 더 불필요해진 거고. 그래서 페로몬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페로몬이 뭐 남성의 고안에서 뭐 안드로스테논, 안드로스테디에논, 안드로스테놀 뭐 이런 게 나와서 뭐 그게 성적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없다, 뭐 여성의 질에서 뭐 코플린이 나와서 뭐 생리주기 신호를 뭐 알려준다,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봤자 어차피 맡을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로몬 향수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사람의 흔적기관 13가지 숨은 진화의 역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간의 진화에 숨겨진 재밌는 비밀들, 흥미로운 지식들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